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단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이 우리가 사실 처음 본 부분은 아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 앞에 우리가 합에 대한 전개, 차에 대한 전개를 했었을 때 이미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역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바꾸면 사각형들의 각각의 넓이들을 보겠습니다. a제곱, 그 다음 ab, 그 다음 또 ab, 그 다음 b제곱 이런 4개의 조각을 붙였더니 옆에 있는 하나의 정사각형이 됐죠.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한 변 길이가 a 플러스 b 인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인데요. 주어진 값을 전개한 값이 곧 누구와 같더라? 앞에 있는 4개의 퍼즐에 대한 넓이와 같더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리가 지난번에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정사각형을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었다면 이거를 우린 전개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번엔 흩어졌던 애들을 다시 묶어주는 역할인 인수분해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무턱대고 외운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오히려 위험하고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부분에 익숙해져야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미 우리가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그 다음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제곱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한 차에 대한 제곱도 역시나 제곱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우리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배웠었던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전개했던 것을 다시 묶어주는 인수분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우리 71페이지를 봐보시면 우리가 전개해서 봤었던 공식을 역으로 나타낸 부분 인수분해 공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항들이 뭐에 대한 제곱이고 가운데 있는 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양 끝에 있는 애를 곱한 후 거기에 2배 되는 거, 양 끝에 있는 애를 곱한 후 2배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제 1번에 있는 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라 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에 적용한다 라고 거의 위에서 언급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지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인수분해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공통인수를 묶는 것부터 항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봤었을 때 주어진 식을 바로 저는 한눈에 보여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 제일 앞에 있는 항과 그 다음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단서가 돼서 가운데 있는 애로 유출을 해보면 되죠. 가운데 있는 항은 2배,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한 번. 이거를 전개했더니 4a가 나온다는 거 일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 a 플러스 2에 대한 완전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x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제일 뒤에 있는 게 6y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y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2배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한 번 곱한 결과 마이너스 12xy 된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6y에 대한 제곱.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6y가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y에 대한 제곱이라고 써도 되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y에 대한 제곱도 역시 같은 결과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문제 1번도 여러분들이 답을 다 한번 써봤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제곱이고 1은 1에 대한 제곱이구나.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은 2배,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한 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a는 이미 제곱되어 있으니 뒤에 있는 4제곱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니까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4였을 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4y에 대한 제곱도 16이니까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8y는 2배 앞에 있는 거 한 번, 마이너스 4 한 번. 그래서 마이너스 8y.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을 쓰면 a-4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앞이 단순한 x에 대한 제곱이 아니라 이번에는 2x에 대한 제곱이고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항은 5y에 대한 제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를 곱한 거 10xy에 2배를 한 20xy. 그래서 주어진 값은 2x 플러스 5y에 대한 제곱이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역시나 4a에 대한 제곱, 그 다음 3b에 대한 제곱. 둘 곱한 값에 2배 하면 24ab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보호 조심하셔야 되겠죠. 4a-3b에 대한 제곱인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에 대한 제곱, 차에 대한 제곱들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부분은 사실 주어진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을 풀면서 좀 정리를 하길 바라고요. 문제 2번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주어진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식이 아닙니다. 왜 아까 말했었던 것과 같이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걸 먼저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처음으로 해줘야지 되는 거는 y로 묶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y로 묶어주게 되면 4x제곱, 그 다음 4x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앞에 있는 4x제곱은 2x에 대한 제곱이고 여기는 1에 대한 제곱. 둘 곱한 거에 2배 한 4x가 존재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는 y에 2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요. 공통인수인 x를 묶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곱식을 쓸 수 있는데요. x로 묶고 나면 16y제곱 8y 플러스 1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값은 x하고 4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문자에 대한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값은 5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0xy 5로 묶어주고 나면 25y제곱인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난 결과 주어진 값은 5의 x 마이너스 5y에 대한 제곱식이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공통인수가 얼만큼까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묶으셔야지만 그 다음 인수분해가 편리합니다. 4번에 해당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로 우선 2를 묶을 수가 있겠네요. 2를 묶고 나면 9a제곱 마이너스 12ab 그 다음 4b제곱인 것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의 앞과 끝에 있는 항들이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제곱이 되는데요. 2 묶은 후 3a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 2b에 대한 제곱인 것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 대한 연습은 어려서 우리 사칙연산 연습하듯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연습해야지만 식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연습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이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요.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 교과서 우리 72페이지에 등장을 하고 있죠.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썼던 합에 대한 제곱, 그 다음 차에 대한 제곱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완전제곱식의 정의는 다항식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까지도 완전제곱식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안을 채워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값은 x제곱이고 그렇다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2배의 앞에 있는 x에 뒤에 있는 값의 어떠한 값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 5여야지만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이 값은 이 5에 대한 제곱인 25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과 주어진 값은 4y에 대한 제곱이죠. 그렇다면 x 한 번, 4y 한 번의 2배인 것까지. 그래서 네모라고 하는 그 값은
8xy라고 하는 거. 이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주의해 줘야지 되는 건 이게 4y가 될지 마이너스 4y가 될지 모르니 마이너스 8xy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제곱됐을 때는 뭐 앞이라도 뭐 관계는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항상 두 가지가 나오니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문제 3번도 여러분들이 우선 잠깐 화면을 멈춘 후 풀어본 다음에 답을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안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6x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배에 x 한 번에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값에 대한 제곱이 아니죠. 뒤에 있는 그 값까지 곱했을 때 2배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곱한 값이 마이너스 16xy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이 세모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8에 대한 제곱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64라고 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문제 역시 풀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18ab라고 하는 이 값이 2배에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한 번. 주어진 값이 이렇게 해서 18ab가 된다는 건 약분을 하고 나서 생기는 세모에 해당하는 값은 9하고도 b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네모 안에 정작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정답은 이 값을 제곱한 값이니 81b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호를 한번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앞에 있는 값이 a제곱이고 주어진 4라고 하는 게 2에 대한 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일 수도 있으니 네모라고 하는 값은 두 가지 경우를 갖는다는 거 보이시죠? 둘 곱한 거의 2배인 4a를 갖거나 혹은 마이너스 4a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부호 좀 조심해 줘야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3x에 대한 제곱이고 그 다음 4y에 대한 제곱 역시 마찬가지. 앞을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차항 앞에 있는 개수는 양수로 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뒷부분에 마이너스를 빼주는 게 좋겠죠. 얘는 2y에 대한 제곱 또는 마이너스 2y에 대한 제곱이라는 거. 그러면 가운데 있는 네모라고 하는 이 항은 둘 곱한 거의 2배니 12xy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2xy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답을 쓰시면 이번 시험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의사소통을 봐보시면 x와 y가 있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x제곱 2xy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x 대신에 직접 대입하고 y 대신에 직접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단순한 노동보다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간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친숙하게 주어진 값은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이네 라고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영이가 직접 대입을 한다 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주원이가 인수분해를 먼저 한 후 대입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x의 값과 y의 값을 더하게 되면 주어진 값은 루트 3, 루트 3이 두 번이니 2 루트 3이 되고 플러스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를 빼고 나면 정답은 2 루트 3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 루트 3에 대한 제곱으로 값이 12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리하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했던 부분을 총 정리할 수 있는 73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역시나 수업을 잠시 멈춰놨다가 다시 한번 답을 맞추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바로 가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건 오늘 얘기하고 있는 a 플러스 b에 대한 완전제곱식, 밑에 있는 값은 a 마이너스 b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혹은 그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이러한 것,
것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는 거. 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2번 문제와 3번, 4번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문제들인데 여기에서는 밑에 있는 3번, 4번 기준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7에 대한 제곱입니다. 가운데 있는 값은 2배의 x 한 번, 7 한 번. 그래서 주어진 값은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하는 단서가 명확하게 떴다면 이 값은 x 플러스 7에 대한 제곱이야 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a에 대한 제곱이고 뒤에 있는 값을 보니까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16와 a가 된 것을 보니 마이너스 8에 대한 제곱인 걸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2배의 a 한 번 마이너스 8 한 번. 그래서 주어진 값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는 a-8에 대한 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에 대한 연습들이 충분히 됐다면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문제가 3번이 되는데요. 개수들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뭔가 문자 앞에 개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나 우리한테 친숙한 숫자인 만큼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4x에 대한 제곱이고 주어진 값은 3y에 대한 제곱입니다. 가운데 있는 값은 2배에 4x 한 번, 3y 한 번 곱했다는 거 보이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주어진 값은 4x 플러스 3y에 대한 완전 제곱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네 번째 문제도 6x에 대한 제곱이고 그 다음에 5y에 대한 제곱이라고 하고 싶은데 가운데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y에 대한 제곱이겠네 까지. 그래서 둘 곱한 값에 2배를 하니 마이너스 60xy 나오는 거 보일 거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값은 6x 마이너스 5y에 대한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깔끔하게 처음과 끝에 있는 항이 각각의 제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문제 유형이 나올 차례가 됐겠죠. 4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거에 제일 먼저는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3의 배수들을 다 앞에 개수로 갖고 있으면서 문자 x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 주어진 값은 우선 3x로 묶어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3x로 묶어주고 나면 a제곱에 얘는 10a 그러면 그 값은 25인 것까지. 그래서 주어진 값은 3x에 a 플러스 5에 대한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4번 문제도 마찬가지. 각각의 항들이 2라고 하는 2의 배수와 a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있는 만큼 공통인수로 2a를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9인 것까지. 그렇다면 정답은 2a의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옆에 있는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수를 보면 당황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수도 역시나 어떤 수의 제곱인지만 찾아낸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값들이 얘는 2분의 3x에 대한 제곱이고 그 다음 제일 끝에 있는 값은 3분의 4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럼 가운데 항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2배에 2분의 3x 그 다음 또 3분의 4를 곱했을 때 4가 나오는지 4x가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약분을 하고 봤더니 남아있는 값을 곱한 결과 4x가 나온다는 거 확인이 끝났죠.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쓰면 됩니다. 주어진 식은 2분의 3x 플러스 3분의 4에 대한 완전 제곱이다 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5분의 1x에 대한 제곱이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한 제곱 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10x라고 하는 값은 2배에 5분의 1x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곱했을 때 나오는지를 봤더니 약분을 한 번 한 후 곱한 결과 마이너스 10분의 1x가 나온다는 거 확인이 끝났죠. 그렇다면 정답은 5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찾기 편리할 거예요.
6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를 채우라고 되어 있죠. 6번에서도 3번과 4번 한번 같이 풀이해 볼 건데요. x에 대한 제곱이고 주어진 값은 3y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네모에 해당하는 그 값은 2배에 근데 얘는 3y에 대한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3y에 대한 제곱도 가능하겠죠. 2배에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한 번 해서 6xy가 되거나 또는 2배에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 3y로 잡아서 마이너스 6xy가 되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 요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옆에 있는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2x에 대한 제곱이고 49라고 하는 건 7의 제곱이기도 하지만 또는 마이너스 7에 대한 제곱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네모에 해당하는 값은 2배에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한 번을 해서 28x가 되거나 또는 2배에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7 한 번. 그래서 마이너스 28x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7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이 아까 전에 의사소통 문제에 나왔던 거와 같은 유형인데요. x와 y를 직접 대입하게 되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주어진 값은 보니까 3x 마이너스 y에 대한 제곱이네 라고 하는 것까지 빠르게 눈치를 채주면 우리가 훨씬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3x-y에 대한 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는 x 대신에 대입을 합니다. x에다 3배한 값을 바로 쓰도록 할게요. 3배를 하게 되면 얘는 3루트 5, 그 다음 3루트 3이 되고 y라고 하는 문자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3 이거에 대한 제곱.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소거되는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소거가 되고 식을 정리하니까 루트 5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얼마? 5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문제가 아주 쉬운 난이도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어진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라고 하니 식을 우선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 있는 두 식을 곱한 것부터 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2x가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 8과 플러스 k라고 하는 상수 k가 존재합니다. 주어진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2x라고 한다는 건 2배의 x 곱하기 얼마일 때? 1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상수 부분은 반드시 1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k-8이라고 하는 그 값이 1이 되기 위하여 k 값은 반드시 얼마? 9여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유형들을 통해서 시험 공부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유사한 문제들을 풀면서 시험 공부에 좀 더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 학교에서 마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